자, 민주당으로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너무 지금 더디졌으니까 이상희 대표님이 나오는 순간에 방송 한 3시간 해야 된다고 생각해. 2시간짜리를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졌어 지금. 일단은요 가볍게 지금 민주당 공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일단 뭐 주말이긴 했지만 그 우리 김남국 변호사 안산 단원을 공천 확정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요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지금 순천 뭐 구례 등등 해가지고 한 지역구잖아요. 여기 소병철 전 고검장 이게 공천되셨는데 거기 보면 서가본 의원 같은 분들 되게 그쪽 상황은 되게 좀 난감하더라고.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라이벌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거 컷오프 말이 되느냐 하는 뭐 이런 것도 봤고요. 다음에 저번에 우리 금요일날 인터뷰했던 최기상 전 판사는 바로 일요일날 금천에 공천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220곳 본선 진출자 확정됐고요. 지금 나머지는 대부분 다 전략 공천 정도만 남아 있고 안산 단원 갑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김현 의원이 이제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지금 결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상황이 좀 이렇고요. 다음에 이게 단수 공천 받으신 분들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이런 분들은 뭐 고생했으니까 박광원, 박주민 최고위원, 김성환 비서실장, 우상호 의원, 우원식 의원, 홍영표 의원, 다음에 전해철 의원도 단수, 김진표, 송영길, 안민석, 김영주, 김태년, 안규백 단수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진짜 이야기거리 되게 많은데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공천율은 87%, 이 방송을 현재까지는 87% 확정됐고요. 쭉 넘어가서 현역 물갈이 비율은 지금 26%네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저기 미통당은 36%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민주당은 한 26%, 한 30% 정도 될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그거는 뭐 30% 거의 근접했죠. 예. 26이니까. 그런데 저쪽에서는 미통당은 50%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36%밖에 못했어. 그런데 이게 그 사실 물갈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 혜택을 입어야 되는 어떤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물갈이가 좋은 건가 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새 인물이 그 정치를 잘할 것이다. 이건 사실 좀 앞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새 인물이 들어가고 이제 물러나고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반복이 돼야지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뭐 새로운 개혁을 하겠다 해서 뭐 물갈이를 대폭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국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냐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공천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분 이야기는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경민 의원. 정말 이런 건 이러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제가 뭐 김민석 의원 앞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경선 불복하고 민주당 후보 편 안 들고 다른 당 후보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는 같은 말 해버렸어요. 예. 근데 그게 무슨 공천 과정에서 뭔가 있는 것처럼 연막만 흘려놓고 지금 그렇게 가버리는 상황이면 오죽했으면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뭐 저쪽 장학생 출신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뭐. 그러니까 박근혜 때 그렇게 힘든 시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22대 때 아무 노력 없이 그렇게 오죽했으면 공천 심사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잖아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었냐 그랬다 그랬지.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러면 공천 승복 안 하고 나는 후보 옆에 서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낙선되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뜻 아니야.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이 이렇게 진짜 정말 끝까지 간 거죠. 갈 때까지 간 건 이건 해당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정도 이야기한 건 이제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버림패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이 보여주는 듯한 어떤 나는 억울하고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내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많다 하는 지역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정말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욕을 할 거면 선거 끝나고 합시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없지만 제가 아끼고 마음속으로 눈여겨봤던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천은 이미 발표됐고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응원하고 밀어가지고 당선시키는 게 제1과제지. 지금 신경민처럼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이런 목소리를 내면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인적 사적 감정을 주체하지를 못하고 요가 없이 표현하는 이런 케이스거든요. 아니 그건 객관적으로 점수 차이도 크게 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 차이 나는 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김민석 위원장이 대선 때 제일 열심히 했죠. 가장 중책 맡아가지고 민주연구원장 하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총선 때 수립할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밑바탕 깔아놨죠. 더 이상 뭘 바래? 지금 여기 사무실에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 관련한 백서를 직접 쓴 사람이에요. 두께가 이 정도 돼. 예.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했어요. 현역 의원도 아니면서. 현역 의원 4년 동안 하면서 뭐 하셨길래 우리가 진짜로 방송하면서 신경민 의원 이야기를 김민석 위원장 지역구라 그래서 한마디로 나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경선 전까지?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이야. 우리들도 그런 정도 지킨다고.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뭐 김민석 위원장 나온다고 신경민 막 까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 우리한테 공감해 주겠어요? 김민석 지키려고 그런다 그러지? 그러니까 네거티브 시작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봐. 나는 이분이 강희용 위원장의 그 대처 있잖아요. 이거를 난 정확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완전 대비되죠. 그러니까 강희용 위원장은 나경원 때문에 이수진 판사가 공천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경선도 못 해보고 탈락한 케이스거든요. 나한테 새벽에 죽고 싶어요라는 표현을 쓸 정도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이수진 판사 공천되던 날. 근데 나중에 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이분이 나는 이 부분을 난 정확하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SNS로 마지막 한 이야기를 좀 늦었습니다. 낙천자로서 떠밀린 입장 표명보다는 스스로 진심이 우러나야 글을 올릴 수 있겠다 싶어 잠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상처도 고통도 컸었나 봅니다. 몇 번이나 페북창을 열어 입장을 정리하려다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었다 싶어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마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알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복잡한 감정들이 빠져나와 마음을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서야 정신이 맑아지고 태도가 명료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심을 담아 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당의 결정 이후 울분과 분노를 표해 주신 당원 동지들, 당의 결정에 항의하고 눈물을 흘려주신 지역 주민분들께 끝내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만큼은 전략공천이 아닌 우리가 만든 후보로 제대로 싸워 바꿔보자던 그 염원과 열망을 감사히 간직하겠습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일입니다. 스스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의 시대적 소명은 누가 뭐라 해도 나경원 퇴출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어깨가 처진 당원들을 격려하고 탈당서를 들고 오신 분들을 만류하며 낙담하신 지지자분들 직접 찾아뵙고 다시 힘을 모아 재선거처럼 뛰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정치 인생의 전부가 걸려 있을 수도 있는 선거인데 경선도 못 해보고 컷오프되고 이수진 판사는 사실 지역 경고가 하나도 없는 상태.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충격판이 있었지만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난 당인이라고 생각해요. 신경민 보고 있나? 이게 정치야. 맞아요. 그리고 동작에서는 사실 강용 위원장이 인지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전국에서 봤을 때고 동작에서는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이 나경원 들고 이겨요. 그리고 이수진 판사 손 잡고 정청래 의원, 손혜원 의원 하셨던 것처럼 같이 우리 방송에 단독 인터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강희용 위원장하고 이수진 판사가 저랑 이렇게 세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이야 끓지 정말 죽고 싶죠. 근데 이걸 삭혀내는 게 당인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그게 마지막이라고 해도 결정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떠한 명분이 없다면 승복하는 거 신경민 의원 참 보고 배우시기 바라겠고요. 이분도 정치적 혁명은 완전히 끝난 거죠. 사실상. 자 그런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넘어갈게요 지금.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우연찮게 저 보수 언론을 인터넷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청와대 출신들, 저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뭐 공천을 받았다. 그래서 뭐 문더리가 대대적으로 탄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 잘 지었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그 청와대를 비난하는 그런 프레임을 딱 만드는데
저는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3명 중에서 13명이 공천을 받았어요. 비서관급 이상. 예. 23명 중에 13명이면 한 절반 정도 약간 넘죠. 한 60% 정도. 그런데 그 13명이 누구냐를 뜯어보니까 이분들은 원래 자기 실력이 쟁쟁한 사람들이 원래 정치를 하시던 자 분들. 예를 들어서 예. 김영배 김영배 민정비서관은 이분은 구청장을 두 번이나 했던 분이라서 우리 방송 나오신 다 알아요. 그렇죠 알죠. 그리고 정태호 일자리 주석 그리고 한병도 이분들 다 출마하셨던 예, 분들이고 예. 지역 기반 탄탄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용선, 진성준, 복기왕 이런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윤영찬 정도예요. 윤영찬.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마치 뭐 청와대 출신들이 다 뭘 당을 장악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정말 그렇죠. 진실이 아니다. 조중동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